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상안검 재수술이 되겠는데요. 상안검 재수술을 하면서 라인 변경을 하기도 하지만 눈이 잘 안 떠지는 안검하수 교정 또는 눈매 교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수술을 동반해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처진 쌍꺼풀 올리기인데, 젊었을 때 쌍꺼풀 수술을 하셨겠죠? 그런데 나이가 중년이 되시면서 이제 피부가 처지잖아요. 전체 피부가 처져서 이렇게 전체 라인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로 제일 많이 처지는 곳은 눈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눈 바깥쪽만 피부가 많이 처져서 라인이 얇아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처음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처럼 올리는 방법, 처진 피부도 좀 제거하고 라인 자체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쌍꺼풀 크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이 잘 안 떠지는 안검하수, 이렇게 눈이 졸리게 보이는 그런 안검하수 문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이제 근육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힘이 더 빠지게 되었거든요. 물론 젊었을 때도 저처럼 이제 또렷한 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이 점점 빠짐으로 인해서 더 힘이 약해지면 이제 눈 뜨는 게 불편하다, 뭐 동공을 가리면 시야를 가리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안검하수 교정을 목적으로 상안검 재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있는 분들, 그래서 두 가지 교정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상안검 재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상안검 재수술을 했고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첫 번째 이유, 라인이 처지고 덮여서 얇아져서 다시 올리려는 분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라인이 많이 덮이고 얇아졌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려달라. 그래서 상안검 재수술을 통해서 라인 자체도 올리고 처진 피부도 약간 제거해서 쌍꺼풀 두께를 젊었을 때 정도 또는 본인이 원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다시 올려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 쌍꺼풀이 뭐 아주 얇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좀 더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쌍꺼풀은 본인이 이제 처음 쌍꺼풀 수술을 하셨을 때보다 좀 많이 얇아진 것 같다. 다시 좀 올려달라. 아이라인 칠할 공간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재수술로 다시 라인을 올려서 예쁘게, 좀 화려하게 예쁘게 라인을 다시 만들어냈고요. 다음 케이스는 쌍꺼풀은 이제 첫 수술을 아마 좀 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속쌍꺼풀에 가깝게 처져버렸죠. 그래서 쌍꺼풀 자체를 좀 많이 키워서 한 2mm, 3mm 정도는 키워야 수술 후에 이렇게 쌍꺼풀이 잘 보이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고, 아직은 좀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 찍히셨기 때문에 여기서 붓기가 좀 더 빠지면 조금 얇아질 거니까 어색한 부분이 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눈 바깥쪽 라인이 처진 이런 경우도 이제 재수술을 하는 흔한 이유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디자인 자체가 낮게 됐거나, 아니면 뒤쪽이 쌍꺼풀이 풀려버렸거나, 그 다음에 처진 피부까지 동반되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듯이 바깥쪽 쌍꺼풀이 안쪽 쌍꺼풀보다 낮아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안검 재수술을 통해서 바깥쪽 라인을 올려드려야만 라인이 쫙 뻗어 보이고 좀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쌍꺼풀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재수술을 하는 흔한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 쌍꺼풀이 안쪽은 높은데 바깥쪽은 낮은, 반대로 밖으로 갈수록 쌍꺼풀이 커져야 되는데 그 반대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눈은 안쪽 쌍꺼풀은 낮추고 바깥쪽 쌍꺼풀은 올리고 반대로 쌍꺼풀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재수술을 해서 밖으로 뻗어 보이는 이런 쌍꺼풀을 만들어냈고, 이 경우는 이제 안검하수도 좀 있으셔서 같이 교정해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있으셨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다음 분부터는 이제 안검하수 때문에 상안검 재수술을 한 케이스들인데, 첫 수술할 때 젊을 때도 눈 뜨는 힘이 세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 자체를 안 하는 병원들도 있고, 필요한데 이제 할 줄 모르거나 이런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쌍꺼풀 수술도 뭐 이상해 보이는, 눈 수술의 결과 자체가 좋지 못한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더 빠져서 이제 눈 뜨는 게 불편하시니까 저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라인을 크게 변경했다기보다는 눈매 교정을 다시 잘해서 이분은 이제 5일째 눈이 이렇게 굉장히 또렷해지셔서 굉장히 눈 뜨는 게 편해지고 인상이 달라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도 마찬가지, 라인이 높은 건 아닌데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한데 이걸 교정을 전혀 안 해놨죠. 쌍꺼풀 수술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라인도 뒤쪽이 좀 처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안검하수 교정도 해서 이제 5일째 눈이 굉장히 또렷해진 모습이고, 힘주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과하게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눈매 교정한 거는 초반에는 이래도 힘이 조금은 빠지게 되어 있어서 아마 딱 보기 좋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젊어 보이시죠? 다음 케이스도 쌍꺼풀 수술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안검하수 교정이 안 돼서 눈이 졸려 보이는 문제, 굉장히 불편해 하실 정도죠. 그래서 이제 눈매 교정으로 동공이 가리지 않게, 이 수술 후 보시면은 이 조명이 이렇게 두 개 딱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수술 전에는 그게 없고요. 그러니까 동공이 이렇게 노출이 딱 돼야만 동공으로 시야를 보는 거니까 시원하게 시야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진이 찍혀야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검하수가 이렇게 한쪽에만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왼쪽 눈에 지금 안검하수가 심하셔서 짝눈이 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상안검 재수술과 눈매 교정을 해서 대칭을 잘 맞춰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네, 마지막 케이스는 라인을 첫 수술에 너무 높게 잡아놔서 이게 소세지 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검하수가 심한데 그걸 교정하지 않은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되면서 소세지라는 결과가 나온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상안검 재수술로 라인도 낮추고 눈매 교정으로 눈도 또렷하게 하는 수술을 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밝고 좀 좋은 인상으로 바뀌신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드물게는 이렇게 라인을 낮추면서 눈매 교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안검 재수술을 하는 다양한 경우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크게 다시 정리하자면 라인이 낮아져서 또는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이제 그 디테일한 디자인은 제가 안쪽 바깥쪽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상태를 보고 좀 더 젊어 보이는 쪽으로 또는 개선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보통 이해하시니까 제가 꼭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의 쌍꺼풀 모양을 보면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쌍꺼풀 자체의 불만 또는 눈 자체의 불만,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쌍꺼풀 수술을 젊었을 때 했는데 뭔가 불만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은 이런 상안검 재수술을 통해서 라인도 교정할 수 있고 안검하수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